CEO 피터 상업화 결단의 근거 10가지. 첫 번째, AQ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잡았어야만 했으며 아이온큐는 바램을 도입해서 오류율을 0.02%에서 0.03%까지 낮출 수가 있었고 이는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수치였었습니다. 두 번째, 아이온큐는 마일스톤을 항상 조기 달성해왔으며 두 교수의 참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24년도 초 알고리즘 큐비트 35에서 36으로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서 현재 아이온큐 팀이 알고리즘 큐비트 64를 도달할 수 있다라는 직간접적인 증명을 해보였고 초월드에서 이걸 계산을 해보였었죠. 그러면서 검증을 한번 했고 이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9페이지하고 70페이지 계산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설명하고 같이. 세 번째, 포토니 인터커넥트 분산 처리 4단계 중에 가장 어렵다고 평가되는 첫 번째 단계를 완료를 했고 남아있는 3단계는 24년도에 완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현재까지의 검증 정황과 신뢰성이 높은 아이온큐 발표를 염두에 봤을 때 개발 시기적으로 알고리즘 큐비트 64가 완성될 때쯤에 AQ64 플러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완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포토니 인터커넥트는 새로운 QPU만 교체해서 갈아 끼우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기는 25년도 또는 빠르면 24년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고요. QEC 오류 수정이죠. 이 최적화 부분에서도 베타량별 영입으로 인해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예정이에요. 여섯 번째, 아이온큐는 최근 비행기 게이트 최적화 문제를 아이온큐의 양자 컴퓨터로 풀면서 사실상 상업적인 컴퓨터의 시작을 증명하게 되었고 최적화 문제는 인공지능과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해결을 발판 삼아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이와 동시에 오류 완화에 대한 실효성 또한 입증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아이온큐 여러 관계사들이 각 회사에 맞게끔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후반에 좀 더 다룰 예정이고 일곱 번째, 기술적으로도 판매를 일으킬 수 있는 시기에 왔다고 볼 수 있는 양자 컴퓨터의 후발주자들이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선점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죠? 피터가 어닝콜에서 얘기했듯이 100%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건 맞고 투자들도 일어나고 있지만 아이온큐는 그거보다 더 큰 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시설 같은 걸 짓고 있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온큐를 그들이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다. 그래서 경쟁이 그렇게 아직은 크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에서 현재 극상위권 대열에 있긴 하지만 경쟁 관계에 놓인 상태의 이익인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경쟁 우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독보적인 입지를 계속 굳히기 위해선 현재 시점에서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 컨티니엄도 경쟁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 회사도 상위권에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아홉 번째, 미중 양자 패권 경쟁 사이에 아이온큐는 정부에게 선제적 제안을 하기 위해서 조기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영업 쪽 이사진 2명이 오면서 아이온큐에서 먼저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이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예측적인 부분은 양자 컴퓨터가 국방 쪽으로 굉장히 화두이기 때문에 설명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선행 기업에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도 양자 컴퓨터 쪽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열 번째, 챗GPT 3.5에서 챗GPT4로 발전하면서 10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드웨어도 10배 이상의 발전이 필요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앞으로 뭐 한두 단계 정도까지는 10배 정도 발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고전 컴퓨터로는 하드웨어가 발전하는 건 사실상 어렵고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재 피터가 생각하는 인공시장이 열렸다는 부분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있어야 AGI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아이온큐에게 있어서는 기회이고 본격적인 상업화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GI란 인공지능 끝판왕으로 가기 위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 결론, 지금까지 전체 정황으로 봤을 때 CEO 피터는 상업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양자 컴퓨터 AQ64 플러스가 조기 달성할 가능성을 봤던 피터는 이사회의 영업을 위한 이제 2명을 모셔와서 자리를 채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아이온큐는 양자 컴퓨터 업계에서 매출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컨티니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회사냐면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온큐하고 맞먹는 기업이고요. 인력적으로 보자면 100명이 더 많아요. 100명 정도가 좀 더 많은 회사고 충실도 면에서 보면 아이온큐와 컨티니엄이 상위에 랭크된 회사가 맞긴 맞는데 컨티니엄이 약간
약간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양자 결맞음은 양자 얽힘과 중첩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아이온큐 특허로 인해서 컨티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티늄 모델 중에서 시스템 모델 H2의 경우에 아이온큐에 비해서 0.01% 정도 앞서는 상황이에요, 충실도가. 하지만 둘 다 이온 트랩 방식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거의 차이가 안 날 것 같다 라고 보여지고요. 주의할 점은 각 회사마다 신뢰성을 가진 큐비트를 제시하는 방식이 좀씩 다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한 비교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이온큐는 극상위권이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본격화되는 양자 기술 경쟁에 대해서 이런 기술적 경쟁 구도를 논할 정도가 됐다면 역설적으로 기술적인 건 어느 정도 상업적 구도에 올라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상위 경쟁사들끼리 봤을 때 서로 비등비등해 보이니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위협이 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느껴야지만 이런 공격들을 하게 되는 거니까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 상위 업체들끼리는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라고 보여지고요. 이전에 챗 GPT 경제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기술 경쟁을 하는 것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너무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머물러 있으면 정말 중요한 시장성을 놓치기가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상 기술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지라도 먼저 시장에 나가서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약간의 기술의 격차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매출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이온큐가 의미 있는 성능과 최적화를 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역설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 현재까지는 아이온큐가 상위권에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아이온큐가 계속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앞으로 매출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삼성하고 TSMC가 있죠. 그래서 1, 2위 중에 어딘가 있다면 매출은 계속 발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시장의 관점에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은 많이 있는데 본격적인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룰 수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를 한다는 것. 투자는 본질적으로 그 회사를 알아가고 그들의 가치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응원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투자는 주가나 타이밍이 아닌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